전국에 계시는 비주얼 리더님들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 살고 계신, 같은 김포시 마산동 주민이신 우리 호스트님, 이혜진 리더님께서 이렇게 직접 너무나도 멋지게 소개를 또 해주시고, 아까 전에, 이렇게 좀 대면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진도 한 장씩 찍고 했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맞아요. 마산동 홀리기.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살고 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그냥 평범한, 애기 엄마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유산화의 보상 플랜 중에서 중복 매출 인정, 그 포인트 100% 인정,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먹기만 하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줌으로 이렇게 뵙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의 2023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송년회 때, 유캠프 때, 11월, 12월 이럴 때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직접 쌩얼로 쌩얼 좀 그런가요? 제가 말한 쌩얼은 진짜 화면 속의 얼굴이 아닌 네 그런 얼굴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하려고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요. PPT를 띄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떨리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네, 잘한다기보다는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제가 하려는 거는요. 제가 하려는 거는 뎁스의 8단계라는 거예요. 사실 뎁스의 8단계 조금 뭐야 송구형 8단계 짝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짝퉁 같은 이미테이션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이 제목이 사실은 제가 경험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스펙이 있거나 굉장히 머리가 좋거나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유산화를 해보니까 유산화는 온전히 경험으로부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조금 짜집기 해가지고 아주 이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뎁스를 내린다는 거는 뎁스 빌딩을 만든다는 거고 그 뎁스 빌딩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팩트 있게 우리가 같은 언어로 같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온라인상에 나의 빌딩을 온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꽤 오래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든 거를 여기 계신 비주얼 리더님들한테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11월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들 원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와 있어서 불편하네. 네. 권리 수입 만들기예요. 권리 수입 만들려고 저희가 유산화 비즈니스의 레버리지를 보고 나도 이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도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저도 처음 있었고 우리 여기 계신 비주얼 팀의 수장님이신 김용 스폰서님, 정현 스폰서님도 다 처음 있었어요. 심지어 캐스트의 수장이신 권현지 스폰서님도 처음이 있었죠. 그 처음에 권리수입의 처음은 무조건 나예요, 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니까 처음에 유산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유산화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직접 해본 건 처음이었고 사실은 그 전에 어떤 타회사의 그런 보상 구조라든지 그리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받았던 적들은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적은 없고요. 유산화가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 회사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원판이 되려면, 나 스스로 어떻게든 내가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응애응애 신생아처럼 태어나서, 이렇게 걸음마를 걷고, 그리고 걸음마를 걷고 또 내가 달리기를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가 성장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밟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퍼스널 브랜딩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브랜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딩 자체가 나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나를 브랜딩하는 거는, 어디 소속의 누구 말고, 그리고 어떤 걸 하는 누구 말고, 온전히 내가, 나를, 이 브랜딩에 딱 어울리게 맞게끔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린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했으니까 유산화를 하는 내가 누군가가 되려면, 나의 내면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또 어떤 걸 더 필요로 해야 되고, 어떤 선행을 나눠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확실히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처음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성공의 8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 자체는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부터 결단,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온전히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복제까지, 8단계 복제까지 가기 위한 어떤 성공의 단계를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체크하면서 하나씩 계단식으로 밟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의 8단계와 함께, 거기서 한번 어떤 걸 체크해 보냐면, 나의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나의 브랜딩을 하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점은 사실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강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장점을 잘해서 그걸 통해서 팀으로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의 장점을 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 부족한 점이나 변화되고 싶은 점도 사실은 놓치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거나 변화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 내가 바꿔가는 시간을 갖는 게 성공의 8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고 하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원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우선순위 예를.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시간 관리예요. 1순위가. 저의 변화되고 제가 조금 더 채워져야 되고 내가 여기서 조금 취약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변화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시간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을 가야 비즈니스 복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복장이 아닌 경우가 조금 내가 사업을 대하는 이 일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즈니스 복장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내가 책 읽기를 잘 못했지만 독서를 페이지를 정해놓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나는 사업 설명이나 뭐 제품 설명 이런 게 조금 잘 못해서 그거를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어떤 요즘 우리 카운셀링 그리고 그게 소통이잖아요.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 그리고 시스템 참여하는 게 내가 너무 저조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나의 브랜딩 우선순위에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를 그냥 어느 날 막 불이 이만큼 나는 것처럼 한번 했다가 다음에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그게 너무 과해서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루틴으로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브랜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공의 8단계와 함께 스폰서님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요거를 하나씩 내 원판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신다고 보면 돼요. 저는 나만의 키워드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뭐, 아까 전에 뭐, 홀릭한다, 뭐, 강의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 말고도 이 비즈니스 안에서 누구나, 처음에는 네, 못하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 그런 루틴 속에서 점점 다들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진짜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조금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왜 우리 그 위인전 같은 데 보면 거기 이렇게 호가 있잖아요. 뭐, 그 되게 위인이신 분 앞에 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호 있죠. 그 호처럼 그 나만의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사 김은환입니다. 공감사. 공감사는 공감하는 리더, 감사하는 리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리더. 그래서 공감사 김은환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소개할 때 나만의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그 나만의 키워드에 맞게 이 비즈니스를 나를 브랜딩하는데 그리고 내가 무언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난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 안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진짜 이유. 사실 우리가 Y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뭐, 빚을 갚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뭐 사는 거에 문제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 수입을 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만 원. 대부분의 너는 사람들이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는 거지. 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타인이 아니라는 거. 타인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해요. 제 마음이 내가 아이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 마음이 제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거를 사 먹고 싶고 더 돈이 많아서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걸 내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진짜 이유, 나의 진짜 이유, 나 정말 원판이 되는 나의 진짜 이유는 결국 나 내가 원하는 나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이유는 사람마다 다 각기 어떤 그 이유에 대한 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즈니스를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브랜딩하는 시간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스폰서님과 상의하에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모습들을 반드시 루틴과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어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RTS랑 RTF 그런 것도 있고 미라클 모닝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있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우리 진용 스폰서님께서 홈플러스 옛날 감정동 홈플러스 앞에서 책 모임을 했었어요. 책 모임. 그래서 거기서 책 모임을 하실 때 선생님이 진짜 엄청 체계적으로 잘해주셨어요. 막 얇은 책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흥미있는 신생아라서 그게 좋은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파트너분들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이렇게 나를 브랜딩하는 시간 속에서 이 독서와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눔하고 그걸 서로 토킹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원판은 사실은 나의 스폰서님, 그러니까 나를 비즈니스 안에서 가이드 해주시는 그분의 원판을 보고 그대로 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부자 습관 5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습관 5가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를 이렇게 콕 집어서 해도 되나요? 우리 진미경 리더님, 여기 지금 딱 보이시거든요. 진미경 리더님,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남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아, 네. 갑작스러웠는데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리더님이셔서 내가 만만하게 시켰어요. 만만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어떠세요? 이 5가지가 정말 마음에 콱 와닿지 않으세요? 이 5가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0단계요. 우리가 뎁스를 내릴 때 내가 0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단계니까 이 0단계인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좋은 거를 그대로 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과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요. 1번하고 2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 4, 5번은 내가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반드시 행동하는 모습이 사실은 뎁스의 8단계 중에 0단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Y가 아니라 How예요. 사실은, 우리가 Y는요, 성공의 8단계가 Y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부자 마인드로 딱 장착이 됐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장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나의 소개로 이 비즈니스의 어떤 온전한 것들을, 예를 들어 유사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대단함과 매력과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게 잘못 전달되면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이 마인드가 꽉 차 있는데 누군가가 들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오해의 어떤 그 진심이 오해가 되지 않고 진정한 그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매뉴얼대로 제가 만들었어요. 우선은 Y가 장착된 다음에 how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유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성향, 직업, 환경, 영향, 스타일, 생각, 정답은 없지만 리스크를 줄이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적은 일머리 이거를 조금 매뉴얼대로 만들었을 때 조금씩 같이 이렇게 좀 한 목소리로 뭔가 체크하면서 갈 수 있다로 행동하는 방법, 성장 방법, 가이드, 권리소득 결국에는 그리고 이렇게 또 단계를 8단계까지 내가 성공의 8단계의 짝퉁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1단계는 관계십입니다. 제가 저게 몇 번 강의를 할 때마다 관계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번 가볍게 미팅 약속 잡기. 제가 이제 투어데이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저는 카톡이나 전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격이 두루두루 잘 지내기는 하지만 깊게 지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지낸 사람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 비즈니스를 딱 전달했을 때 거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거절하지? 분명히 나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 뭐 아이들 얘기할 때, 그리고 뭐 학교 얘기할 때, 학원 얘기할 때, 뭐 그냥 사는 얘기 조금씩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 얘기를 조금씩 하니까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그 이야기 외에는 깊은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좀 뭔가 원래 이렇게 좀 알고 봤더니 얘가 단계를 갔더니 얘가 조금 더 좀 약간 이상한 애네? 다단계 빠지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비춰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해져야겠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십이 이게, 만나는 관계십 말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십 쪽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파악을 해야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파악하는 방법의 첫 번째를 미팅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해서 그냥 날씨 얘기. 생일이면 생일 메시지를 보내요. 생일 메시지를, 이거를 생일 메시지는 원래는 아는 사람한테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 전화에 다 이렇게 그 카톡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올해 1월부터 카톡에 생일이 뜨면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팀의 누구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한테도 생일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약간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은 루틴으로 잡아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연락이 안 되던 사람들도 연락이 돼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게 연결이 조금 투어데이랑 같이 연결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부 메시지는 사실은 좀 요것도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날씨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쉬워요. 왜냐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어, 누구랑 미팅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누구랑 약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해서 이게 성공률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친해지는 거는 뭐 맨날 만나서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이게 친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친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비즈니스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약간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그 상대방하고. 그분이 건강적인 부분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제가 오늘 소비자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소비자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아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명절이나 어떤 이렇게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 이렇게 자주 연락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오늘 굉장히, 좀 엄청 길게는 아니지만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갑자기 희망있게 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아까 1단계 1번을 꾸준히 했었고, 지금 2번이 된 거예요. 그분의 상황 파악이 오늘 온전히 됐고, 그분이랑 지금 12월에 만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어요.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C300을 계속 주문해서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사람의 핫 버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핫 버튼이라고 이야기하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 추가 수입 버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사나 비즈니스의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추가 수입을 벌겠다라는 사람, 지금 당장 돈이 벌어야 되는 사람한테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답답함이 있고, 아, 나한테 안 맞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유사나의 수익 구조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제품이나 회사는 당연히 베이스로 너무 좋고, 수익 구조 안에 시간, 미래, 추가 수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이거를 잡으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하고, 아까 0단계인 나를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내가 명확히 그분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유사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첫 번째 만남으로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또 어쩌다가 나를 처음 만나서 제품을 먹은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제품 먹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콜드보다는 지인을 많이 공략을 하다 보니까, 지인하고 신뢰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게 되면, 뭐야, 나한테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나한테 연락했던 거야,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핫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 굳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핫버튼이 파악이 되더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스폰서님과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한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전히 다 해드리고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분위기와 어떤 환경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단계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심이 하일 때는 오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예외는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특히나 내 지인인 경우에 상대방은 내가 유선을 하고 있는 거를 뭐 카톡이나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유선아 얘기하려고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막 이런 얘기해요. 유선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 아니야. 뭐 한 10년 뒤에 할 거야.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사실은 뭐 열흘 뒤에 할 수도 있는데 10년 뒤에 할 거야. 말하면서 이제 헤어지죠. 상대방의 경청하고 그 사람의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경청을 하면서 리액션이나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아 그랬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이런 관계십도 잘하고 뭔가 이게 메시지도 탁탁 되게 잘해.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초짜도 있고요. 또 좀 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과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요거를 좀 맞춰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넥스트 미팅 약속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야 되죠. 뭐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오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건 어때? 좀 저는 막 이거를 좀 뻔뻔하게 대놓고 말해요. 친해지고 싶어 너랑.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만나. 뭐 이러면서 두 번도 좋아. 세 번 만날까? 막 이러면은 아 됐어. 한 번만 만나.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헤어지죠. 그리고 어, 이왕이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온전히 읽고 유소다, 뭐 서플리먼트,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하면 더더욱 좋죠. 왜냐하면 이 1단계 나갔을 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파트너분 중에 지금 비즈니스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권윤경 리더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권윤경 리더님 처음 만난 날 제가 비즈니스 설명을 했고 그분이 그날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보석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착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럼 안 되는데 2단계는 1단계 했던 미팅 때 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밖에 추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추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 추워? 추워서 오는데 힘들었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면서 약간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단계 때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만약에 건강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다. 건강. 건강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산화가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지 얘기해요. 제가 에브리데이 때 얘기를 드렸죠. 제품이 좋은 건 결국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월등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만약에 1단계 때 미팅 때 추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 추가 수입이 바로 될 수 있는 주정산 주지급, 주급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그런 것들로 이분이 그 1단계 때 했던 핫버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 때는 주도권을 그분한테 90% 주는 거거든요. 경청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2단계 때는 반반 나눠서 50대 50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직업의 시선이 바뀐 거. 요즘 엔잡러가 또 많이들 계시죠. 잡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꽤 있고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 엄청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가 너무 괜찮죠. 그리고 건강.
어떤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독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지독하게 오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100세 이상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한 그런 어, 젊거나 뭐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상관없이 거의 저희가 밥 먹듯이 뭐 유산균, 비타민 이런 것들은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죠.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떤 그런 시간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경험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주도권을 반반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히 꽂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아, 관계식을 1단계 한 번 하고, 그리고 2단계 때 두 번째 미팅이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단계 미팅을 10번도 할 수도 있고 20번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단계 미팅은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단계 한 번, 2단계 한 번, 3단계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1단계가 3단계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보통의 파트너분들과 그리고 제가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유선화의 비즈니스를 오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친해지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오해하거나 혹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 방향성으로 제가 듣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이런 50대 50으로 가져오는 건 결국에는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건강 얘기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돈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미래적인 얘기하다가 뭐 건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유산화로 전달할 수 있는 아까의 그 핫 버튼을 이쪽으로 3000% 가면 다시 갖고 오고 3000% 가면 다시 갖고 오는 그런 주도권이 반반은 있어야 되고 내가 전달하기로 한 메시지, 그러니까 스폰서님과 어, 카운셀링을 통해서 정해진 멘트들이 있을 거고 그 멘트들을 내가 온전히 전달하고 와야지라는 그 결심 하에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돈 안 되니까 돈 벌어야지. 이런 멘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 나의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스토리가 건강, 한 30초, 추가 수입 뭐 30초, 약간 1분 이내로 이렇게 조금 단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나의 스토리를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결하는 게 꼭 이렇게 뭐 약간 뭔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도 유산화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원했기 때문에 유산화를 시작했더라고요. 난 건강하고 싶었고요. 추가 수입도 벌고 싶었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아이들한테 온전한 상속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고정 수익이 줄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다 원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핫버튼에 있을 때 그게 딱딱 단락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서 그 단락에 맞는 이야기와 함께 나의 스토리를 온전히 풀면서 나의 진심을 제대로 나는 이래서 시작했어.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거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있었고 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려주고 싶고 사실 나의 고정 수입과 고정 지출이 너무 요즘에 이자가 불어서 고정 지출이 늘어가지고 내가 대비가 필요했어. 이런 것들을 내 스토리와 이렇게 맞게 그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십이 중이라는 건 결국 내 속 얘기를 했잖아요. 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이지 뭐. 그냥 뭐, 어, 제가 아까 관계심 1단계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저 오늘 저녁에 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서 나 갈치조림 샀고 뭐 미역국 끓일 거고 그게 관계심 1인 거예요. 관계심 1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물론 관계심 되게 좋은 사람한테도 할 수도 있지만 그분한테 소용이 하도 없어가지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나 그거 샀고 그것도 샀고 이걸 끓일 거고 그게 관계심의 하라는 거지, 하. 그래서 관계심의 중은 나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순간에,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친해졌네? 아니면 내가 이분한테 좀 속마음을 이 사람 뭐 매력이 있다, 마력이 있다, 이런 거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공감은 같이 울고, 막 같이 웃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그분이 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간지러운 부분을 내가 내 스토리와 맞물려서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얘기 쭉 해보면. 그 맞물려서 함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티키타카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50대 50으로 가져간다. 그 3단계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님과의 선미팅은 계속 상담은 진행이 되는 건데, 3단계에 왔을 때는 우리가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을 할 때는 이 선미팅 상담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저는 솔직히 성향 파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 안산에서 다른 저희 파트너분이 이제 생겨서 안산의 다른 팀의 리더님들과 함께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컨택되었는가 요걸 제목을 가지고 그분들이 컨택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강의는 DISC였거든요. 그래서 성향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컨택되었는지 이것까지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다 I형과 S형 그러니까 사교형과 가슴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택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거기 계신 지금 8명이 단 한 번도 사업 설명을 듣고 비즈니스를 사인업 하신 분이 안 계시고 그 I형과 S형이신 그분들은 맛있는 밥을 사주셨대요. 그날. 그래서 사인업을 너무 고마워서 함께 해보자. 이 말에 너무 좋아서 사인업. 그리고, 이렇게 뭔가 챙겨주니까, 좋아서 사인업. 그런데 그게 그런 딱 포인트가 아니고, 원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친하고 좋은 사람이었대요. 계속 나와 함께 속 얘기도 하고, 진심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향 파악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D형, 주도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예쁜 카페에 데려가서 뭔가 계속 뭐 나의 어떤 환경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D형이나 C형이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의 정확한 팩트를 못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확한 자료와 팩트 있는 자료와 그리고 정말 딱 사무적인 시간 1시부터 만약에 2시 반까지였다 그 시간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온전히 이렇게 진짜 온전히 회사에 대한 전달을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I형과 S형이신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클로징 하는 장소도 카페가 좀 예쁘고 좀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 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은 사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향 파악을 가지고 미팅의 장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향 파악이 미팅의 장소라든지, 이거 유산할 가방을 내가 진짜 뭐, 정말 이렇게, 난 너랑 너무 함께 하고 싶잖아. 너가 있어서 내가 너랑 너무 함께 하고 싶고, 평생 가고 싶고, 이 멘트에 사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관계십 속에서 사교형이나 가슴형이 가능하다. 뭐,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이제 컨택트 하는지 물어봤던 분들 대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D형과 만약에 그러니까 머리형과 주도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뭔가 진짜 일답게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사교형이나 S형 만날 때 막 털레털레 슬리퍼 신고 가라는 게 아니라요. 3단계 때는 클로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공감하는 멘트로 시작을 한다. 분위기 안에서 주도권을 90대 10, 내가 90, 내가 90을 가져오는 거예요. 클로징을 이제 핫바트에 맞는 멘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1단계에서 상황 파악했고, 그리고 2단계 때, 어떤 부분으로 티키타카 했던, 뭐, 건강에 대한 티키타카를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제품을 온전히 완전 스며들은 다음에 비즈니스 전달할지, 그리고 비즈니스가 너무 관심 있는 분이어서 비즈니스를 온전히 스며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드셔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비즈니스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라인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것만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100포인트를 한 적은 없다. 늘 200포인트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와의 약속은 200포인트였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람마다 그런 시작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시삼백 하나 먹다가 유산균 하나 먹다가 어떻게 하다 100포인트가 돼서 비즈니스 전달받고 해봐야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클로징을 제대로 했을 때 공감하는 멘트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기회, 그분의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합버튼인 그 멘트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해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진짜 많이 도와줄게. 이런 멘트도 먹힐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수입이 필요하니까 주급으로 이렇게 점수가 채워졌을 때 이만큼을 받아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해독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퓨처 빌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 순간부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포인트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추가 수입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멘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나 노를 받겠죠. 그분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괜찮은 것 같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너처럼 말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스는 하면 너무 쉽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노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노를 했냐? 뭐가 이제 어려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 최근에 저한테 노하신 분이 있어요. 저 예스 할 줄 알고 엄청 당연히 예스 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관계식 속에서 했던 분인데, 노를 딱 이제 받아서 물어봤죠. 언니 뭐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진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소개하고 또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언니, 그러면은 두 명은 없어? 언니 주변에 두 명 없을까? 그랬더니 두 명은 있대요. 두 명은. 두 명은 있지. 막 이래요. 그냥 두 명만 하면 돼. 언니하고 같은 제품 먹고, 그리고 뭔가 이 일에 좀 관심 갖는 사람 두 명. 두 명 없어? 두 명은 뭐 동생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12월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11월에 출장 간다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넥스트 미팅을 더 가졌고, 출장 가기 전에 메가커피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할매 커피를 한 잔씩 더 먹자 하고선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넥스트 미팅을 잡았어요. 노를 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안내도 했어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들을 다 먹고 나면 저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 거의 한 150포인트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밖에 안 골랐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다시 1단계로 가시면 돼요. 노를 하면. 다시. 나를 거절한 게 그게 아니라 다시 1단계로 가서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할매 커피 한 잔 할까? 뭐 커피 한 잔해. 오늘 누구랑 누구 맞는데, 갈치조림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1단계를 갖고 그 1단계 속에서, 왜 노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노한 이유들과 함께 조금씩 그 마음이 조금씩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이 비즈니스를 부담이 아닌 진짜로 시간 속에서 쌓는 일이라는 거를 조금씩 알려주면서 다시 단계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스를 한 사람을 시작으로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예스는 비전 미팅이에요. 비전 미팅은 꿈을 스케치한다예요. 제가 비전을 예전에는 정말 우리 잘 나가는 스폰서님들이 오셔야 이게 비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강의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왜 그럴까? 돈 많이 버시는 분이 이렇게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그거를 비전을 못 봤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꿈을 스케치한다는 건 아까 앞서서 그분의 핫버튼, 건강이었으면 건강을 스케치해주는 거고, 추가 수입이면 추가 수입을 스케치해주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면 미래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스케치하는 사람이 돼줘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를 예스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함께 약속을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고, 일하는 거고, 일답게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아까 0단계에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상담 속에서 온전히 가져가는 그 과정이 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도 나의 파트너가 내 스폰서님이 나한테 준 그대로 나의 파트너가 되신 이분한테 후원에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의 1대1 미팅
그리고 한 번은 시스템 같이 가는 거, 뭐 유캠프에 함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전 그게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처음이지만 큰 그림을 보고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막상 누군가를 소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누군가 초대하는 멘트라든지, 그리고 내가 뭐부터 시각화해야 되고 어떤 다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후원 계획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릴 거고 건강적인 거니까 얼마나 더 회사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강이니까 제품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내 그리고 체험 사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 이거를 같이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거죠. 내가 후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내가 잘 되게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니라 그 통로가 돼준다는, 제가 늘 다리 역할 한다고 하죠. 내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해내겠다라는 나와의 다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약속하는 거죠. 시간을 함께 쓰겠다. 사람들이, 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하는 시간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산하는. 시간을 쓰는 일, 마음을 쓰는 일. 사실은 유산에서 약속하는 거는 한 달에 200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통해서 온전한 걸 다 가져가라. 유산의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안에서 시간을 씀으로써 배우고 장착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그분을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소통의 역할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그분의 꿈을, 그분의 목표를, 그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조금씩 함께 스케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꿈과 목표를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지금 이미 다이어리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꿈판도 같이 한번 다이어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꿈판을. 그리고 버킷리스트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편하자고 나의 미래와 나의 추가 수익과 지금의 내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꿈과 목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산한 비즈니스가 내가 원하는 핫버튼과 연결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시스템을 통해서나 혹은 상위 스폰서님이나 혹은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연결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핫버튼과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맞지 않은 걸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럼 저는 비전 미팅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Y가 뭐예요? 얘기하면 사실 다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강을 원하는 사람한테 추가 수입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되지가 않아요. 추가 수입 얘기를, 막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은 건강이 먼저기 때문에 나는 돈은 상관이 없어. 난 무조건 건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난 여기에서 녹아 있고 싶고 그냥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나한테는 재밌고 뭔가 인정받는 게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꿈과 목표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후원 계획을 세워주고 그걸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을 시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건강 때문에 시작한 사람한테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건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헤비하거나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살짝 뭔가 나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전 미팅을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하고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쉐어러가 됐고 제 파트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그 파트너랑 둘이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어, 정말 큰 그림을 안 보여줘.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통로의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안 하는 거지. 본사 로컬이나 여기 시스템 안에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공자들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통로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케치 했으니까 이거면 땡이야. 뭐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폰서님과 만날 일이 없기에, 그러니까 성공자들과 만날 일이 없기에 이 비즈니스가
정말 크다라는 거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팀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그룹 안에서, 유산화 코리아 안에서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방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와 도구를 가지고 스폰서님과 함께 상의 속에서 전달하는 멘틀도 항상 이렇게 잘 명단 상담이죠. 그게 결국에는 명단 상담에 계속 연결인데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저는 비전 미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폰서님에게 이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명단 상담을 하고 스폰서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분에게 비전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자리가 저는 제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했을 때 제가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분들이 어디까지 단계를 내려갔었나라고 체크해 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5단계예요. 근데 그분들은 5단계까지도 왔었어요. 5단계까지도 왔었는데 명단 상담도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비전 미팅 없어가지고 중간에 중도에 어, 나의 어떤 목표와 꿈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시스템 나오다가 명단 상담해서 피피페이스하고 조금 하다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 순간 그분이 원했던 꿈 이거를 계속 흐릿해지면 다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그분의 꿈과 목표를 스케치를 계속 선을 긋고 색칠도 해보고 거기 그 성당의 그 관점에 맞춰서 매 순간마다 비전 미팅을 스폰서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야 된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뎁스를 내릴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요즘 최근에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에게 꿈과 목표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크게 뭐 내가 뭐 집을 갖고 싶다, 차를 갖고 싶다, 이런 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미래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그분들의 목표와 꿈에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유산화를 가이드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멘트로 그분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전 미팅은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why를 정확히 서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5단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톡방을 초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여기에는 건강 정보와 명언들, 그리고 뭐 체험 사례들이라든지 에너지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프로모션을 스폰서님들이 또 팀 내에서 걸어주시면 뭐 그런 거에 선보를 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시아 컨벤션. 근데 사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유산화 본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뭐 이치 유산화 타임 빠졌네요. 이치 유산화 타임, 유캠프, 뭐 본사 로컬 이런 것들. 시스템은 꼭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서는 공동 육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 육아. 나 혼자 키워서 아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스템은 성공자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육아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팀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다른 팀 스타 리더님이 내 파트너를 막 키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시스템을 반드시 다 소개하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소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외. 저는 이 과외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은 과외를 시키는 게 과외라고 하니까 파트너들이 막 너무 막 무슨 공부를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외가 아니라 아까 언제 어디서 1단계를 했던 그 순간 상대방의 핫 버튼이 보여서 내가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 능력을 내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성공자들 팀에서 스폰서님이 본사 로컬 이런 데서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같은 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는 처음에 받는 과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막 두세 번 똑같은 걸 계속 하진 않아요. 내가 누굴 티칭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과외를 한번 시키는 거지. 나도 과외를 받았어요. 저도 과외를 받았어요. 저도 민스포님한테 과외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저희 임대현 스폰서님한테 과외를 받았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제 파트너들한테 과외를 했단 말이에요. 기초교육을 했고요. 유메복제를 저도 유니스타에서 받아서 복제를 했고요. 서플리먼트랑 흰색자 이런 것들, 요소다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스폰서님께 부탁을 드려서 홈미팅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줌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형제 리더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메시지들 그런 것들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교대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유소다가 지금 빠졌어요. 3번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과외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연습해야 되고 보상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홈미팅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줌 미팅은 함께 영향받을 수 있게 초대해서 여기 안에서 공동 육아가 될 수 있게끔 가이드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 플랜과 사업 설명을 완벽하다는 얘기는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팩트, 뭐 보상 플랜은 6가지 혜택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셀프 리더로 나도 그렇게 준비해서 성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파트너가 아까 제가 1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파트너도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6단계는 아까 제가 뎁스 8단계는 U라고 했잖아요. 너. 그러니까 뎁스 8단계의 1단계는 결국에는 내가 1단계부터 쭉 해서 만들어서 6단계까지 온 내 파트너가 다시 본인의 뎁스를 위해서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정말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비즈니스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관계십이 상일까요? 중일까요? 하일까요?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이 친구랑 어떻게 뭘 얘기부터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파트너분이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그분하고 속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속 얘기를 어디까지 해요? 뭐 어떤 얘기까지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속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중인지, 한지, 상인지 조금 약간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 상담을 하는 제가 1단계부터 함께 제 진심이 오해가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DISC를 제가 리더님에게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의 성향을 파악해 오고요. 그분과 함께 어떤 메시지로 미팅을 했는지 저한테 반드시 카운슬링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멘트를 제가 했으면 이렇게 좀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막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1단계와 3단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기 미팅 속에서 보석을 함께 찾는 거고요. 관계식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중하로 나눠놓고 내가 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중이랑 하 있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거절받았을 때 왜 거절받았는지 아까 물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유산화를 거절했는지, 뭐 때문에 거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메모해놨다가 이 다음에 그분한테 다시 그분의 타이밍이 왔을 때 관계식을 하다 보면 타이밍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좀 슬픈 얘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나이가 드니까 다들 영양제를 엄청 찾아요. 제가 제가 30대 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어, 안 먹을 수 없어요. 안 먹던 사람도 이제는 헬스팩 없이 못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지만 우리는 기쁘죠. 우리는 먹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영양제를 찾기 때문에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은 다들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 노트를 적어서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뭐야? 뭐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뭐 비싸서 아니면 뭐 사실 비싸다고 하면은 그분도 사실 비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그분의 영양제 가격을 다 적어놓고 성분을 보니까 사실은 헬스팩이 한 4가지 정도의 비타민을 먹는 가격으로 한 10얼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시고, 그래서 제품 바꾸기로 했어요. 다 드시고. 비즈니스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 관계식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왜 거절을 하는지 꼭 써놓으세요. 그래야지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을 계속 연결할 수 있고요. 소비자 노트나 뭐 콜드 노트는 Q&A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단 상담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잘할 사람 이런 분들만 쓰시면 안 되고요. 걸러내지 않고 다 명단을 써서 그 안에서 내가 그분들에게 아까 전에 핫버튼에 관련된 것들을 다 상황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그분한테 맞는 멘트를 가지고 클로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는 방법을 좀 써봤어요. 건강, 추가 수입, 미래, 뭐 노후, 뭐 상속, 사업, 시간 이거는 관계실 1단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바뀌겠죠. 그리고 또 뒤로 가면 제가 PPT는 원하시면 드릴게요. 다들 원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네요. 원하시면. 네. 명단 작성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끼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마음으로 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단락을 좀 나눠놓고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십을 상중하로 나눠놓고, 조금, 이렇게 좀 매뉴얼 있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매뉴얼을 정해놓고, 나는 너무 잘하잖아요. 나는 이 비즈니스에 온전히 확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 파트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거를 매뉴얼을 가지고 가이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1단계는 키리더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키리더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키리더이고, 그리고 또 나도 내 키리더를 A, B, C, D 라인의 키리더를 다 만들고 싶죠. 그게 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근데, 나는 키리더가 안 되고, 나는 키리더가, 스폰서님한테 키리더가 안 되고, 내 산하로 키리더 만드는 거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될까요? 그게 복제가 될까요? 원판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 아까 0단계 내가 이미 키리더가 됐다라는 걸 스폰서님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내 파트너를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온전히 그분의 어떤 명단을 가지고 그분의 그 뎁스 빌딩을 만드는 단계를 하나씩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1단계에 계시는지, 그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까지 내 키리더가 됐잖아요. 그분의 명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단락으로 나눴을 때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이 속 얘기를 하냐 마냐의 기준으로 관계식 상중하로 나누듯이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분의 키리더를 만드는 과정을 1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이미 내 파트너 한 명이 키리더가 됐고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키리더로 되는 과정이 1단계부터 같이 함께 체크하면서 또 그대로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키리더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셀프 리더를 하는 거는 어,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내가 아무것도 사업 설명이나 어떤 클로징 멘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내가 그 멘트를 적어서 내가 좀 많이 떨리지만 직접 가서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늘 스폰서님을 초대하고 소개해서 했던 시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해보고 싶어. 내가 조금 설명도 해보고 싶고 내가 좀 클로징도 해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막 학교를 8살에 학교를 엄마가 한 두세 번 데려다 줬더니 학교 저 혼자 갈게요 하는 8살 우리 초등학교 애기처럼 약간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테이블 미팅을 할 때 잘 상담을 하고 나서 수능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대1 미팅을 내가 1대1 미팅으로 클로징도 경험이거든요. 아까 제가 경험으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하는 단 한 분의 파트너를 똑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게 방법적인 부분을 배우게 하고 역할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갖고 책임 있게 팀 안에서 작은 거라도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리더님은 저의 캐리더라고 이렇게 고백받고 인정받고 함께 끝까지 가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과 함께 서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예요? 아까 0단계, 성공의 8단계부터 나를 부자 마인드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뎁스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스폰서님과 명단 상담을 통해서 뎁스의 8단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온전히 수용하고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파트너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파트너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복제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직접 주도하는, 뭐, 요 정도 복제 단계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팀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셀 미팅이나 홈 미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게끔 스폰서님이 또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키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통화를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어떤 상황들을 스폰서가 전화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 파트너분이 전화를 더 많이 해요. 선생님, 저 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도와주세요. 뭐,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뭐라고 계속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통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나도 파트너에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복제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리더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언제 항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되고 연락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도와드릴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물어보고 풀어갈 수 있게 서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힘이 되는 가르치는 힘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힘이 될 수 있게끔 복제를 시킨다. 그리고 복제는 무조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은 나와 함께하는 스폰서님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권리 수입은요, 내가 만들려면 뎁스 빌딩을 내리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뎁스를 내렸을 때 팀의 분위기와 그리고 팀 안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비주얼에서도 커뮤니티 정말 제가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뭐 스폰서님들이 진짜 예전에는 인원이 얼마 이렇게 크게 없었을 때는 집에서 맨날 뭘 밥을 해주시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줌으로 하는 모의식이라든지 잊을 수가 없네요. 줌의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뎁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팀, 그 팀에서 분위기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언어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키우게 되니까 권리 수입이 저는 생긴다고 무조건 확신합니다. 저희가 팀이 없잖아요. 나의 팀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권리소득은 못 받아요. 나는 내 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스폰서님 보면서 나도 스폰서님처럼 팀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팀은 저 혼자로 할 수 없죠. 적어도 두 명에서 그 이상으로 있어야겠죠. 그래야 팀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시스템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스케치하면서 그분이 성공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동 육아할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리더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네, 일을 해야 돼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꼭, 이 뎁스 8단계로 파트너를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 네 명 이상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저는 이것으로 저희 뎁스 8단계가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이 이야기가 단 한 개라도, 단어 하나라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이 제 진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진심이 잘 전달돼서 모두 다 비주얼, 캐스트, 유니스타즈 이상의 권리 소득을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